신비로운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역시 서호주는 가장 호주다운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10km에 걸쳐 있는 조개더미는 바람과 파도, 시간이 빚어낸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기한 스트로마톨라이트 군락에는 35억 년 지구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야생성을 지켜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소호주 사람들이 있기에 몽키 마이어의 야생 돌고래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야생 돌고래와 교감하는 기쁨을 누려보았는데요. 에뮤 가족들을 기꺼이 이웃으로 받아들인 깊은 배려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인도양이 선사하는 풍성한 선물을 만나러 갑니다. 서호주는 호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에게 덜 알려진 곳입니다. 아직 직항이 없어서 홍콩이나 도쿄를 경유해서 가야 하지만 때묻지 않은 대자연과 경이로운 풍경, 다채로운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여정의 시작은 작은 어촌 마을 세르반테스입니다. 바다가 가까워 바람이 강한데요. 저 멀리엔 풍력 발전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목적지인 피너클스는 원주민인 애버리진들로부터 바람의 강이라고 불려왔다고 합니다. 바닷가로부터 3km, 마침내 황금빛 모래 위에 삐죽한 돌기둥 숲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국립공원 아니라 이곳의 주인은 야생동물들입니다. 도로가에서 자주 마주쳤던 캥거루들과 모습은 다르지 않았지만 차도 사람도 낯선지 서둘러 달아나버립니다. 저거 도마뱀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보고 싶었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남분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피너클스 사막은 세상에서 단 한 곳, 신비한 풍경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온 소호주의 얼굴입니다. 걸어서 짧게 둘러봤던 3년 전과 달리 기묘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마치 외계의 별에 온 듯합니다. 보면은 되게 지구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다른 행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달이나 다른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다른 행성을 가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그 상상을 늘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400헥타르에 걸쳐서 15,000개에 이르는 석회암 기둥이 흩어져 있는 풍경은 마치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씩 빚어 멋지게 배치해 놓은 작품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풍경 때문에 1650년경 이곳을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 사람은 고대에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SF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영화 10억도 이곳에서 촬영된 작품입니다. 사진가들에게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매혹적인 장소인데요. 황금빛 모래가 더 붉게 빛나는 새벽녘과 황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면 궁금증은 더 커집니다. 높게는 4m나 되는 석회석 기둥들이 하나도 같은 게 없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약 5천여 년 전 이곳은 원래 푸른 숲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에 황량해지다가 점차 모래사막이 되어 갔습니다. 이후 겨울에 내린 비가 석영모래의 칼슘 나트륨 성분과 반응해 틈을 만들고 그 틈에는 더 많은 석영모래가 채워졌습니다. 이후 강한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면서
아래 숨어있던 단단한 석회암 기둥이 지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센데요. 이런 장관은 인도양의 바람과 빗물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인 셈입니다. 수천 년간 계속된 풍화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은 사실 저 위에 붙어 있었던 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잘랐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풍화작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단단한 석회암 기둥까지 잘라내다니 적으로 자른 게 아니거든요. 새삼 바람과 비 그리고 시간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일부러 깎아놓은 듯 기괴한 모양들은 화학적 풍화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시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날라온 그 바람에 이제 염분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돌들에 붙어가지고 이제 더 그 소금이 조금 더 이제 더 쉽게 풍화가 될 수 있도록 화학적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바람도 있고 물도 있지만. 저 멀리 떨어진 인도양이 이 놀라운 광경의 원인인 셈인데요. 이름만 사막일 뿐 지금도 석회암 기둥들이 다듬어지고 있으니 살아 숨쉬는 땅, 아직 끝나지 않은 미안의 작품이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된 풍화의 흔적은 기둥 곳곳에 무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져가는 기둥들은 풍화가 더 진행되어 모래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너클스 사막의 상징인 붉은 금빛 모래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래를 보면 바다에서 날라와서 이제 날라온 모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풍화가 돼서 이제 내려온 모래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요. 구멍 크기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바다에서 날라온 모래하고 여기서 퇴적된 모래가 섞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한 줌의 모래에 서우주 지역의 과거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지구가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중요한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지형들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기둥이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풍경입니다. 느리게 만들어진 황홀한 장관 앞에 서니 매사에 서둘기만 했던 서울에서의 삶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호주 대륙이 걸어온 수천 년의 시간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곳. 대자연이라는 예술가의 위대함을 마주했던 순간, 이곳이 서우주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피너클스 인근에 있는 어촌마을 세르반테스에 들렀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온 난파선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500명이 사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해양 생물이 풍부한 인도양 덕분에